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장입니다. 오늘도 주말에 했던 기대를 저버리는 시장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올해는 12고개를 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리 긴축 고개를 넘었더니 이제 에너지 솔루션 고개에 도달했습니다.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의 반등과 오늘 중국 시장의 상승으로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우리 시장은 낙폭을 회복하는 데 그쳤습니다. 수급 문제일까요? 네, 일단 오늘은 뭐 거의 100% 에너지 솔루션 때문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당장 이 에너지 솔루션을 편입하는 게 아닌데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ETF 편입이 9일부터 2차전지 ETF 편입이 9일부터 22일까지 기간을 두고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래는 기준일을 정해놓고 그때에 맞춰가지고 그냥 딱 시작하는데 지금은 이게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시장에 충격을 덜 주기 위해서 9일부터 22일까지 그렇게 하고 14일 날은 MSCI 지수에 편입시킨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3월 10일에는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공매도는 3월 11일부터 시작되는데 지금 현재 ETF에 편입되는 그 금액 정도로 기관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수량을 한 6,700억 정도치를 얘기를 했는데 오늘 기간에 오늘 인덱스 매도가 8,400억에서 멈췄어요. 근데 7,400억 정도까지 나왔을 때 그때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시작됐다. 지수 인덱스의 주식을 매도를 많이 하니까 외국인의 선물 매도는 따라가는 거고요. 12시에 나스닥 선물이 돌아서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12시 반부터 매도를 줄이는 그런 움직임이었고 선물 매도는 7,000 계약 정도까지 나왔다가 마감할 때 3,500 계약 정도로 절반 정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를 주도를 했는데 2,800억 정도 거기서 멈췄어요. 매도가 멈췄고 기간은 한 1,500억 정도 천천히 매도를 진행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 네. ETF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규모에서 LG화학을 완전히 빼내고 에너지 솔루션을 새로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LG화학을 빼고 에너지 솔루션을 넣는다. 네.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오늘 빠지긴 했는데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81%를 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120조거든요. 120조. 그러면 이제 100조라는 자산이 생긴 건데 그거에 대한 평가를 90% 할인해도 지금은 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이걸 ETF를 빼내야 되는데 당연히 매도를 하는 거고요. 빼내는 게 오히려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LG화학하고 에너지 솔루션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LG화학은 숏이 되는 거거든요. 네. 빼내버리는 게 오히려 그 영향이 작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러니까 장중에 매수가 진행돼가지고 지수가 회복을 할 때 올라가는 업종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인덱스 전체를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대형주 시작과 함께 전기, 전자, 자동차 이쪽 그냥 다 2% 정도씩 빠져버리잖아요. 그쪽으로 매도를 먼저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쪽을 매도를 했다가 회복하는 걸 봐야 되거든요. 지수 따라서. 예. 반도체는 회복을 하는데 삼성 전기, 삼성 SDI, 자동차 이런 거 회복을 못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는 이제 그 에너지 솔루션에 직격탄을 맞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거는 없고 오늘은 뭐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그렇다. 예. 그거 하나로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아마존이 오르고 뭐 스냅도 오르고 이래가지고 페이스북의 그 쇼크에서 벗어나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 지난주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점은 지난주에 미국채 금리 10년물이 1.9%를 넘었어요. 네. 그리고 2년물은 1.3%를 넘었고 단기물도 0.05 사주물 0.05를 넘었었거든요. 네. 안정적인 흐름이었다. 근데 금리가 상당히 높아요.
저희가 작년 3월 9일 날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금리 발작 때문에 주가가 빠졌었거든요. 그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1.7을 돌파를 하면서 시장이 흔들렸어요. 근데 그 시장이 흔들리는 시간은 아주 짧았고 그리고 진폭도 아주 작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크죠. 예. 실제 금리를 올린다. 근데 금리를 올리는 거하고 금리가 올라가는 거하고 이거는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0.5%를 올린다. 7번을 올린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연준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금리 긴축 이런 영향은 끝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주에 유럽 12월 소매 판매 이게 월간으로 마이너스 3%가 나왔습니다. 월간으로. 네,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전망은 마이너스 0.5%였는데. 그리고 멕시코의 1월 자동차 생산 이게 연간으로 마이너스 9.1, 이전은 마이너스 16% 정도였는데 소폭 줄어들고는 있다. 자동차 수출도 마이너스 3.1, 이전이 마이너스 17%였는데 줄어들고 있다. 자동차가 조금 1월 달에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생산이 많이 줄어가지고 판매가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 부족이 심해져가지고. 네. 근데 조금 완화되는 그런 조짐이 있다고 했는데 자동차가 지금 못 올라가고 있어요. 네.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때문에. 한두 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미국의 1월 실업률이 나왔는데 4%가 나왔습니다. 3.9를 예상했는데 4%가 나왔어요. 올랐습니다. 다시. 그리고 비농장 급여. 요게 이제 지난번 ADP 그 민간 고용 지표하고 약간 엇갈리게 나온다. 그때 쇼크가 나왔었는데 시장에 영향이 없었잖아요. 이번에 46만 7천 명이 나왔어요. 15만 명 예상했는데. 예. 계속 그쪽이랑 엇갈리게 나오는데 거기가 줄면 여기가 늘어나는 것 같고 거기가 늘면 여기가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다. 예. 근데 이것도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금리가 오르면서 나스닥이 올랐거든요. 예. 지난주 금요일 날. 그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예. 이제는 금리 쇼크로 시장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 예. 금리가 오르면서 시장이 올랐다. 특히 대형 기술주 나스닥이 올랐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주당 평균 시급이 연간으로 5.7%가 올랐어요. 예, 이게 이제 전망이 5.2였는데 이런 거 좋은 건데 이 임금이 상승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임금이 오르고 그리고 그 상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물가가 오를 때 그때 연준이 금리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작년 11월 달에 연준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급단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임금이 올라가고 그리고 수요가 늘어가지고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요거는 정당화시 될 수 있는데 공급망에서 문제로 금리를 많이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노동 참가율은 62.2%, 이게 이전이 61.9%였는데 소폭 개선되는 게 있었고, 그리고 비농업 민간 고용은 44만, 아까 나왔던 비농장 급여랑 비슷하게 됐고요. 그리고 미국 하원에서 미국 경쟁 법안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 520억 달러 반도체 이게 지원하는 거 이런 거 하고. 작년 6월인가요? 상원의 그 미국 혁신 경쟁 법안, 이거 통과된 거 있거든요. 그 두 개를 병합해서 심사를 한다. 근데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상무장관도 이거를 지금 서로 이게 논쟁할 시간이 없다. 빨리 해서 빨리 돈을 집행을 해야 된다. 지금 반도체 재고가 5일치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반도체 재고가 5일치밖에 안 된다라는 거. 상당히 위급한 수준이에요, 이거는. 네.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대규모로 석유하고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2014년도에 380억 세제곱미터 그 양의 가스 공급 계약을 했었는데 그때가 거의 한 400조 정도, 4천억 달러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 100이에요, 100. 그래서 한 4분의 1 정도 규모. 그리고 석유도 1억 톤 정도, 상당한 양의 공급 계약을 맺었다. 근데 미국이 중국에다가
러시아를 지원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또 경고를 하긴 했어요. 네. 그리고 미국이 태양광 패널 관세를 형식적으로 4년 연장을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네. 요게 쿼터는 2배로 늘리고, 그리고 양면 패널은 아예 관세를 없애버렸어요. 네. 그냥 뭐 패널 관세를 연장하긴 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근데 중국은 반발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요거랑 일본산 철강 관세 일부 면제를 또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철강 일본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달라고 하니까 지금 미국이 협상을 안 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오늘 중국의 차이신 서비스업 지표 같은 경우는 51.4가 나왔습니다. 이전이 53.1이었는데, 네. 오늘 중국 시장이 많이 올랐는데, 중국 시장을 이제 좀 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뭐 별로 중요한 뉴스는 아닌데, 캐나다 수도 오타와가 지금 코로나 시위로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어요. 원래는 이게 이제 트럭 운전사들이 미국을 국경을 넘을 때 백신을 접종해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시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 반발 시위로 번져가지고 지금 뭐 그런 일이 있다.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오미크론도 확산도 워낙 많이 되고 하니까 다른 정부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독감 수준의 그런 대응을 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진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예. 그리고 오늘 중요한 뉴스는 우리나라의 자원관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리튬의 수급 안정화 지수라는 게 그걸 만들어 놨어요. 뭐 리튬뿐만 아니고 여러 원자재에 관련해서 수급 안정화 지수. 이게 이제 100이 돼야 되거든요. 100이. 이 리튬이 얼마냐면 1.94입니다. 1.94. 작년에 그래도 11이었어요. 이번에 1.94. 니켈하고 코발트는 그래도 7점 정도 되는데 요거는 1.94. 이게 2017년 이후 최저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리튬이 이렇게 지금 최근에 리튬 보니까 가격이 1년간 뛴 게 한 470% 정도 뛰었어요. 근데 수급이 이렇게 불안정하다면 가격이 더 뛰겠죠. 배터리가 이제 이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이 지금 배터리 가격 때문에 전기차 보급에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거 좀 중요한 뉴스이긴 하거든요. 네, 리튬 수급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거 외에는 뭐 이런 것도 뭐 사실 오늘 뭐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준 건 아니고요. 뭐 지난주에 우리나라 국채 금리 이렇게 2.5% 넘게 이렇게 올라가니까 한국은행에서 뭐 매수를 하긴 했는데 2조 원 정도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 또 올랐어요. 네. 최근에 그리스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 1.3%였던 금리가 지금 2.08인가요? 뭐 이렇게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유럽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네. 이제는 금리가 정상화 쪽으로 가고 있다. 정상화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뭐 큰 위험이다, 이게 아니거든요. 예. 이제 정상화 국면에 간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업이 아니고 나라들의 경제 체력, 그런 게 이제 드러날 가능성이 있죠.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 성장률이 그렇게 높은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내력도가 조금 떨어지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조금 이 체력이 조금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상장 주식 때문에 수급이 안 좋은 거죠. 이제부터 이제 수급이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편입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수급 문제입니다. 네.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가 작년 수준을 넘으면서 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실제 금리를 올리기 전까지는 시장이 어려울까요? 네, 일단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가 작년 고점을 넘었어요. 네. 그리고 올해도 지금 고점을 계속 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근데 올라가는데 나스닥이 올랐다라는 거죠. 예, 이제는 이게 금리 발작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금리 발작이 아니고, 지금 발생하는 거는 금리 발작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2년물하고 10년물 금리가 올라서 주가가 빠진다, 자꾸 기술주가 빠지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하락은 사실 그거보다는 초단기물 금리가 이상현상을 보였다라는 거죠. 단기물, 4주 이하의 물건들이. 예.
거기서 뭔가 자금 흐름에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았을까? 예, 뭐 하여튼 그런 추측을 하는데, 하여튼 거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진 거지, 이 단기물하고 장기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 스프레드가 줄어든다 이래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금리 긴축 관련돼서는 시장에 반영이 됐고,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는 3월 달에 0.5%를 금리를 올릴 거라고 뭐 설문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한 12%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34%로 올랐어요, 그게. 예. 연준 위원이 0.5%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시장에 아직도 그런 급격한 금리 인상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잡음이죠. 근데 그것도 이제는 잡음이다, 이제. 잡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지금 중국이 중요한 시점에 도달을 했어요. 이제 올림픽을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는 올림픽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림픽이 원래 악재거든요. 이것 때문에 코로나 방역을 너무 강화해가지고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올림픽 시작했잖아요.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는 없어지는 거죠, 이런 악재들이. 네. 물론 근데 중국의 방역 수준을 올림픽이 지나고 나서 조금 완화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거기에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올림픽이라는 국제 행사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11월 달에 시진핑 주석의 3년임 결정이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이 중국 경제가 좋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거의 한 9, 10월까지 중국 경제를 아주 강하게 부양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주로 쓸 수단은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정부 지출로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금리를 50bp 정도, 0.5% 정도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중국 시장도 올라가겠죠. 네. 중국이 지금 경제 성장률 너무 낮아졌잖아요. 이걸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6% 이상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6% 이상 올해는 끌어올릴 생각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양은 어느 정도 쓸 것이다. 그래서 중국 시장을 이제는 조금 기대를 한다. 너무 많이 기대를 하는 건 아니고 연임 결정할 때까지, 예, 한 6개월 정도, 한 6, 7개월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 좀 기대를 한다.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상황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올림픽이 끝날 쯤에 이제 러시아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러시아가 들어가는 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이제 시장에 반영이 다 됐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지금. 예. 뭐, 주말에 블룸버그에서 오보가 나왔었죠. 침공했다고. 예. 그런 얘기도 있었긴 했는데, 이제는 그런 정도 수준이다. 그냥 돈바스 지역, 친러 성향의 돈바스 지역을 잡아먹는데, 조금, 이렇게, 치열한 전투가 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냥 그거만, 그것도 또 일시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그것만 넘어가고 나면, 이제는 조금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상황은 3월 달에 금리를 도대체 얼마를 인상을 하느냐, 그리고 매 회마다 인상을 할 것인지, 그리고 3월이 지나고 나서 물론 그때는 물가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3월이 1분기가 지나고 나면 물가가 약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주 10일 날 미국의 물가가 발표가 있거든요. 현재 예상은 7.3을 예상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7%였는데, 또 고점을 또 찍는다라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꺾일 정도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지금 소비가 많이 줄어서 소매 판매 많이 줄었잖아요. 네. 하여튼 그런 정도의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거, 그리고 전 세계 이 금리 올리는 이 진행 과정, 이게 지금 중요한 건데, 12고개 중에서 지금 이제 그런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갑자기 에너지 솔루션이 나타난 거죠. 네. 원래 이게 이제 지난달에 끝났어야 되는 건데, 네. 지금부터 이제 반영이 되는 건데, 이거는 사실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인덱스를 매도를 해야 이걸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120조나 되기 때문에. 이게 한 2, 3천억 사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MSCI 지수에서
작용되는 그런 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외환시장 개방을 하고, 두 번째가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결정을 3월 대선이 지난 이후에 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또 대선이 있잖아요. 그죠? 3월 달에 또 고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선하고 공매도. 근데 공매도는, 그래서 공매도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주식은 사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매도에 걸렸다라고 판단이 될 정도의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도가 급증할 경우에는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우리나라는 공매도 기간이 미국처럼 6개월로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공매도 걸리면 1년 정도 가거든요. 1년 이상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네. 하여튼 그런 고개가 앞으로 또 있긴 한데, 다른 나라들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뭐 컴투스하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 토큰 관련된 그런 뉴스 때문에 올랐잖아요. 네, 실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올랐어요. 이제 하도 많이 떨어지다가 이제 올라가는데, 뭐 이런 것도 괜찮고, 그리고 뭐 실적 발표가 많았는데 KCC 글라스, 그리고 제노코, 프로텍, 위세아이텍, 네오셈, 블루콤, 아스플로, 일진다이아 뭐 이런 것들 실적이 좋게 나오는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실적이 좋게 나오는 종목들을 보고 있다가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매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에서 이제 독감 정도 수준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 주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호텔, 항공, 카지노, 의류, 그 다음에 엔터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가장 보면은 뭐 강원랜드나 GKL이나 호텔신라나 뭐 CJ 프레시웨이, 하이트진로, CJ 뭐 관련된 식품, CJ 그룹주 전체가 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의류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LF 뭐 이런 것들, 네, 뭐 휠라 홀딩스, 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쪽으로, 네, 그런 쪽으로 또 보고, 저는 근데 리오프닝 주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관심이 없는데 시장이 그쪽으로 보고 있다. 네,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수급만 문제가 아니면 좋은데, 일단은 수급을 생각하면서, 네, 수급이 있는 쪽에서만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2월 초반인데 2월 달 한 달 내도록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뉴스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쪽 관련해서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야. 변했군요. 변하는 환율을 한눈에 스텝스.